예. 네네. 어, 그래요. 이제 옴싹새로움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옴싹새로움의 그 내용,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만유가 거듭났어요. 이게 옴싹새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이렇게 천지개벽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천지창조가 도모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렸습니다. 그죠? 네. 그 뜻이, 그 의미가 옴싹새로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 옴싹새로움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천지개벽이 이루어졌고 어떤 천지창조가 도모되어졌는가, 어떤 새하늘, 어떤 새 땅이 마련되어졌는가. 그래 실은 이 장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지엄하고도 숭고하고도 장엄한 장면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어제 지난 시간에 살아감 아니 살아감 새로움 옴싹 새로움이요 만일 거듭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새로움은 만유의 살아감에 대한 압축적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온전한 옴으로써 하늘의 내리사랑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그죠? 전 세상 모두 다에 이어져서 이어져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로써 다 모두 다가 움터나서 마침내 한 그 이름을 이루게 됩니다. 옳게 올라 이르르 옳은 것이 내려오겠죠. 옴의 정체는 옴에 뭐가 오냐? 오름. 그 오름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내리사랑이겠죠. 그 운행 원리. 그 오름이 와서 오르죠. 그러니까 옳게 올라가 성립이 되죠. 온전하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르르게 된다. 그거잖아요. 그 옴티운다. 땅에서 그죠? 땅에서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쭉 본 줄기가 올라오고 이게 몇 개 가지로 나눠지고 거기서 또 잔가지가 나오고 풍성하게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또 땅에 떨어지고 또 그것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죠? 계속 지속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자연이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 인간 또한 그렇게 같은 이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예요. 나무. 그죠? 나무요. 왜 하필 나무라 그랬을까? 그죠? 나무.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움틔움의 대표적인 그 사례에 해당하겠죠.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맞아서 또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빛을 받아서 그죠? 그거를 쭉 물관 체관을 통해 삼투압작용을 쭉 끌어올려가지고 나무 전체가 살아있게 하고 살아가게 그러면서 점점 위로 하늘 향해서 쭉 자라는 거잖아요. 움틔운다. 움틔움의 대명사 어제 온전하니 특별 대명사라 그랬잖아요. 움틔움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명사 대명사요. 국어 문법에서 명사, 뭐 동사, 부사 할 때 그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어, 그야말로 이게 의인화죠. 의인화. 모든 사물 현상은 의인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더더욱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있어줍니다. 그랬잖아요. 왜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 그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뭐 명사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유명한 인사, 그죠? 어느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다거나 정통한 어떤 그 전문가, 명사와 뭐 시간 뭐 이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명사. 그럼 뭘 말하겠어요, 그죠? 큰 인간, 그죠? 보다도 본질적으로 가면 뭐겠어요? 위대한 성인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의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의인화를 통해서. 네.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만유의 살아감에 대한 압축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 움텄다 이 말은 그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보려면 그가 새로워지는가 이걸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로움은 만유의 살아감에 대한 압축적 표현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새로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 움틔우는 거라 그랬죠. 새로 움틔움. 그죠? 나무가 뭐죠? 움틔움이 대명사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서로 무엇이가 이어지는 그 어떤 원리화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죠? 새로 움트는 것이 그 살아감에 대한 만유의 살아감에 대한 압축적 표현인데 나무가 움틔움의 대명사다. 그죠? 이 움틔우는 거예요. 움틔움.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나무를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선 나무는 움틔움으로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의인화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움틔워야겠다 하는 필요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죠? 그냥 내 일상이 내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그럼 새로운 뭔가를 움틔워서 하다못해 뭐 취미를 만들든 그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든 아니면 자신의 재능을 더 개발하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잖아요. 그때 움틔움이 필요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것도 움틔움이 필요해지는 경우겠죠. 또 하나는 내가 저 인간과 저 사람과 그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 고리타분하게 지지부지 막 이래. 그러면 새로 움틔워야겠다. 여기에서 어떤 혁신을 기해야겠다. 새로 큰 변화를 줘야겠다. 그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 해당되겠죠. 그러면 정말 아닌 어떤 친분이라면 서로 그 본래 자리로 잘 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이 그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 움틔움으로써 정말 그 연분이라면 더더욱 친밀해지고 더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정말 정스러움으로 더더욱 그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것도 움틔움에 해당하겠죠. 자, 내가 회사에 근무해.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과 관련해서 이제 이익을 낼 만큼 냈고 하는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다른 회사들 막 다 따라오고 베끼고 뭐 비슷한 제품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러면 어째요? 이 상품에 대해서 새롭게 움틔워내야겠다. 그죠? 더 소비자들에게 편리하면서도 가성비 좋게 더 퀄리티 높은 상품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더 멋지게 움틔워내야겠다. 이것도 움틔움에 해당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요. 그러한 그죠? 내 삶에 있어서 움틔움이 필요하다 나에게. 움틔움이라는 곧바로 내가 발전한다, 진화한다, 진보를 이룬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그죠? 새로 움튼다. 움틔움이 필요한다 할 때 나무요. 나무는 움틔움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제 의인화,
요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서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움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데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나무. 이게요. 아이고. 자, 나무. 이거 순우리 말이잖아요. 우리 말인데 이거를 조금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나 없어요. 이게 나무인 것 같아. 그러잖아요. 나무. 그래서 우리 그 동화인가 거기에도 그거 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거 있죠. 그죠? 왜 아낌없이 줄 수 있냐면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 없어요 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가 날아오면 내 가지에 앉았다 쉬었다 가려. 그죠? 그늘이 필요하면 요즘은 더 얼마나 더워요. 나무 그늘 아래 쫙 하고서 얼마나 시원해.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호목이 됐다. 그럼 이제 아이고 땔감이 필요해. 그럼 나 베어서 가져가서 그죠? 이제 싹둑 잘라졌다. 이 구루통이 남았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다리 아프고 피로가 있어서 아이고 내 등에 앉았다 가서 그럼 구루터기가 되죠. 그죠? 또 거기에 버섯들 온갖 그 미물들 미생물들 거기 막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그러잖아요.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무를 통해서 배우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공유재산이에요. 그죠? 참 나무라는 이름이 참 매력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는 움티움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게서 움티움의 그 생명력을 배가할 수 있어요. 나무를 활용하면. 그러면 이게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움티움이잖아요. 이 새로움은 만유의 살아감에 대한 압축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뭐냐면 움티움이 도모되어졌으면 나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이 나무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움티움의 생명력만 배가하냐면 근데 그것이 같은 말이에요. 실은요. 더 들어가면 움티운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수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수명이 우리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요. 그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무로 본인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에요. 움티움의 생명력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나 실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나무가 이토록 고맙게 우리 주위에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다 나무잖아요. 이렇게 있어주는 거야. 그죠? 눈물겨운 대자연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 그것에 눈을 뜨게 돼요. 그죠? 멋지죠.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움틈의 생명력을 배가할 수 있고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옴싹 새로움 이제 전체적인 거 있는데. 그 새로움에서 이 새롭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버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롭다 할 때 새것 새신 새곳 그죠? 새집 새하늘 새땅 여기 보면 새금과옥조 그랬잖아요. 그죠? 옴싹 새로움의 첫 번째 내용이 새금과옥조 시행인데 그럼 이 앞에 들어간 이 새요 새로움 모든 게 새롭다. 그 새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해보시게요. 자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가
자 이제 여기 뭐 기단들 뭐 이렇게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리 요리 해가지고 마침내 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쌓아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1층 기단을 그 기초공사할 때는 요래 뭐 이렇게 10개의 돌이 들어갔다 쳐요. 10개만 들어갔겠어요. 자 그러면 2층으로 가면 점점 폭이 좁아지니까 높이 올라가면서 그죠? 한 7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뭐냐면 10개의 기단석이 7개로 농축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7개의 돌 속에는 그 아래 이 바탕이 돼주는 10개의 돌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7개로 10개로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은 예를 들면 5개 자 똑같겠죠. 이 5개 돌에는 그 아래 7개의 돌과 7개 돌만 있으면 되지. 왜냐하면 1층에 10개 돌은 7개 돌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요. 자식이 생겨나면 그 자식 속에는 그의 아빠, 엄마, 부모가 들어가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분신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5개 속에 7개가 농축에 들어간 거예요. 5개로. 그죠? 자, 여기 3개 쌓아졌다 합시다. 3개로 농축에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쭉 싹 올라가지고 마지막 한 개. 이 지점이 있을까요? 뭐 여기 꼭대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한 개는 무슨 말이에요? 이 한 개는 한 개지만 보이기엔 한 개지만 실은 저 1층 기단석부터 기초석부터 그죠? 그 2층, 3층, 4층, 5층, 6층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돌들이 바탕이 되어 모든 돌들이 요 하나로 총 결집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요 돌들이 이 돌을 가장 위로 밀어 올려준 거예요. 그죠? 그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밀어주면 그렇지 않아요. 그 바탕, 그게 농축되고 또 바탕, 농축되고 또 바탕, 농축돼가지고 마지막 하나로 이렇게 쭉 밀어 올려준 거죠. 그래서 요 하나에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들어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1층은 10개의 돌이지만 10개의 돌이 10개나 돌이 되지만 이 하나가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죠? 네. 자, 이 장면을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전체를 그냥 그려보게 해요. 전체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축 하나하고 그죠? 여기 이제 이어져 있죠. 요 축 하나하고 요 축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땅이야 뭐 여기는 더 넓힐 수도 있고 아니 100개 기단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2개 기단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무슨 모양 같아요? 요게 요게 시옷이죠. 시옷 이게 시옷이에요. 그래서 시옷은요 이게 이제 우리 한글의 시옷이거든요. 시옷을 그냥 완장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옷은 참으로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부호로서. 부호는 최소한 거라고 그랬죠. 이걸 최소한 게 이 시옷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최대로 큰 인공 건축물 중에 최대로 큰 거를 최소하면 시옷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들은 모두 다에 해당하겠죠. 이 하나 이거 뭐 숫자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근데 이것들이 다 밀어 올려준 마지막 그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들 다 담고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모두 다라 하면 우리 내내 해봤잖아요. 이걸 모든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옷은 뭐냐면 이 시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시옷은 여기가 이 점 있죠. 여기 꼭대기 이 정점 그죠? 여기가 모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전체는 뭐가 되냐면 모두
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옷이에요. 이것을 모두 다를 아주 최소화해서 표현해 놓은 부호적 표현이 시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 두 축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점점, 그야말로 점 하나죠. 이게 모든인 거예요. 왜 모든이냐면 이 모두 다가 들어있는 그 하나다. 그래서 모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을 있게 한 요것들이요. 이것들이 다 모두 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새에서 시옷은 실은 이 의미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시옷은 뭐다? 모두 다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피라미드 말고요. 자, 그러니까 저 보세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 인체로 가져와 볼까요? 그죠? 우리 인체 그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운행 원리가 다 농축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 인체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비치겠죠? 한번 봐봐요. 예. 자, 여기다 그려야겠다. 자요? 또 이제 졸라면 또 나왔네. 자, 요렇게 되죠. 그죠? 우리 인체가 이렇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모든, 그 다음에 몸체, 머리부터 이제 머리 아래, 저 발까지가 모두 다인 거죠. 그래서 머리는 굉장히 우리 전체 이 인체 구조로 보면, 그죠? 굉장히 얼마 안 돼요. 한 줌밖에 안 돼요. 손바닥, 우리 뭐 손바닥 도대체 몇 개야? 몇 배나 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들어있는 모든 것, 뇌라는 게 총 4령구죠. 우리 인체에 있어서, 우리 물질 육신에 있어서. 거기에서 명령하고 조합하고 연산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우리 손발 몸뚱이 이 물질 육신이 아래 이 머리 아래 모든 이 몸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두 다를 행해가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럼 우리 머리가 모든 쭉 그 안에 모든 이 몸체가 모두 다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과 모두 다를 구현하고 있는 그 완전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거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참 편리해서요. 그죠? 자, 몸으로도 그렇고 요거를 그러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있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있고 그다음에 요만큼 올라와서 떡 있고 또 요만큼 올라와서 지금 뭐 그리냐면요. 뭐 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올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 같아요? 탑 같죠? 탑을 그릴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층 석탑 뭐 이런 거 4층 석탑을 지금 그린 거거든요. 탑을 갖고 한번 이해해 봐봐요. 내랑 같아요. 탑은 이제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여기 아래 기단이 대준 여기를 기단부라 그래요. 이 기초공사된 주춧돌 같은 거, 예, 그 개념 기단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탑 몸체죠. 그래서 여기를 탑신부라 그래요. 탑의 몸체다. 그러고 여기는 제일 꼭대기에 해당하죠. 이게 이제 상륜부라 그래요.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 상륜부라 그래요. 이 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동그란 요거 이제 일반적인 탑의 얘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보주라 그래요. 보물구슬이다 이 말이에요. 보물구슬. 네. 일반적으로 이제 탑이 이래요. 탑이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가장 정점, 탑의 가장 정점이 보주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그 피라미드나 방금 이 시옷이나 우리 몸체나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저마다 그 이름 다르고 형태 다르고 재질 다르지만 실은 그 의미로 그 본질로 들어가면 다 같은 것들이야. 그죠?
이 탑하고 피라미드하고 같습니다 해도 그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이게 이제 보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모든 이겠죠. 그죠? 보주가. 그러면 요 아래가 다 모두 다에 해당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탑이 실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탑돌이라는 게 있죠. 탑돌이. 탑 주위를 빽빽 이렇게 도는 거 있죠. 탑 주위를 이리 도는 거 있죠. 그죠? 이걸 탑돌이라 그러죠.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하게, 그 염원하는 그 발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장삼가 그래 이렇게 도는 거 이걸 탑돌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돌고 돌아 계속 돌아. 어쩌면 그죠? 어떤 중심에 그것을 놓고 마치 이런 심지를 세워. 어제 그 심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하는 모두 다 심지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를 세워놓고 그 심지 주위를 계속 돌고 도는, 마치 우리네 인생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직장으로 해서 친구 만나고 뺑 돌아서 집에 오고, 또 그 다음날 쭉 출근해서 또 바이어 만나고 뭐하고 하고 또 집에 들어오고, 또 모레도 또 집에 들어오고. 그죠? 근데 탑이 이렇게 생긴 것은,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돌다가, 자, 요거는 여기 기단부를 돌았던 거야. 그러니까 기단부가 가장 넓고 가장 커요. 그러니까 돌더라도 이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 이 주위를 돌아야 되니까. 또 바짝 붙어서 돌 수도 없잖아요. 이 주위를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마치 이게 우리는 인생살이 같다니까요. 그죠? 때론 힘겹고, 때론 수고롭고, 때론 행복하고, 때론 막 갓난신고가 다가오고,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안 떠나지도 못하고 돌고 내 마음도 돌리고 내 몸도 돌리고, 그죠? 내 여건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고, 내 처지도 막 개선해 보려고 하고, 그죠? 돌고 돌리고 그리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게 기단부에서 돌 때예요.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죠. 크게 돌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또 돌아야 하고요. 그런 열심히 그 삶의 수고로움 없이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예. 진정으로 노력하고 수고롭고, 땀을 뻘뻘 흘려가 그것이 정말 보람 있고 값진 거잖아요. 그게 내 것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생겨난 것들은 그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죠? 그것이 정말 내가 읽은 것이 아닌 이상은 언제 떠나버릴지 기약도 언약도 못 한다니까요. 그냥 왔구나, 좋다, 대박이다 하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기도 전에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로 자리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착하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수고로워서 그렇게 값진 결실로서 거두어들인 그것이 참으로 정당한 거고, 아름다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탑은 그 기단부에서만 뺑뺑뺑뺑뺑 도세요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았으면, 자, 이렇게 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탑심부로 본격적으로 올라가. 지금까지 기단부에서 돌았잖아요. 땅바닥에서 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탑 자체가 위로 끊임없이 농축돼 가는 거잖아요. 보주까지, 모든까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회전 반경을 그렇게 돌리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게 진화인 거예요. 진화.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죠.
이거를 이제 상구볼이라 그러죠. 상구볼. 위로 나아가. 위로 둬야.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탑신부로 승격을 이루어서 돌아야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돌면 이 탑신부에서 돌게 되면 이만큼 했던 회전 반경이 탑신부에서 돌게 되면 요만큼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돌게 되겠죠. 요만큼 되죠? 요만큼 되죠? 나중에는 그냥 점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공통적인 것은 돌고 돌리고 돌고 돌아죠. 마음도 돌리고 모든 걸 돌려. 낮과 밤도 돌고 사계절도 돌고, 그죠? 우리 지구도 돌고 태양 중심으로도 돌고 작게도 돌고 크게도 돌고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돌아가는 길, 그죠? 회전한다 그랬죠. 회전의 길, 그죠? 회전의 길, 돌아가는 길. 그 회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그 돌고 도는 것마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도는 게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점점 진화를 이룬 돌고 도움이 도모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진화를 이룬 돌고 도움이, 더 진화를 이룬 돌고 도움이 마침내 도달점에 도달하기까지. 자, 그래서 진정으로 바르게 돌고 돌리고 돌고 도움이 도모되어지면 어떠냐면 회전 반경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요렇게 마침내 점 하나.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기단부서부터 여기 탑신부까지는 돌고 돌아야 하는 거야. 대신에 탑신부까지 계속 진화, 농축되어 가면 갈수록 회전 반경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여기서는 100바퀴를 돌았다는 것이 여기서는 한참 위이기 때문에 10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도 농축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세상에 그 신비 있었잖아요. 점증적, 연속적, 가속적. 배로 점증하고 연속적이고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고는 필요 없어. 1000바퀴를 돌았던 것이 여기서는 100바퀴, 여기는 50바퀴, 여기는 10바퀴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 10바퀴가 100바퀴보다 더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 100바퀴가 1000바퀴보다 훨씬 그 속도, 고도, 농도, 깊이, 밀도 그 정도가 완벽히 다른 거예요. 고퀄리티의 회전이겠죠. 일반적인 회전이라면. 그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돌고 돌까요? 돌고 돌아야 하는 걸까요? 돌고 돌아야죠. 여기까지는요. 탑신부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상륜부, 이 보주가 있는 곳에 딱 도착했다. 그야말로 도가 착 하고 달라붙었다. 도달했다. 도를 달성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돌고 돌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여기에서는 이 도움이 이게 묘자죠. 이게 이거 끝났다 이 말이에요. 종료되어져요. 종결하게 돼요. 도는 것을 수료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 하나가 이 아래 모든 돌고 도는 것을 고밀도로 집적해서 도는 게 되는 거예요. 점 하나 그냥 찍는데 보주니까 여기가 모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은 고밀도로 농축되어져 있는 그 점 하나. 그래서 이게 보주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돌고 도면 여기서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돌고 있다. 그럼 정말 게으른 돌고 도인 거예요. 제대로 돔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제대로 돌고 도면, 그죠? 그 돌아가는 그 길 따라 정말 완벽하게 순리하게 되면, 그죠? 마침내 여기 도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로써, 예를 들면, 돌고 도는 그 길 따라가는 이 회로라 합시다. 그죠? 길로자, 회전할 때 회자. 회로가 여기서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이라는 그 한 점으로 쫙 쳐져 탁 농축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두 다해서 이제 모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들어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 탑 하나를 봐도 그죠? 참으로 멋지죠. 그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탑들이 있어요. 그죠? 진정으로 우리가 탑을 통해서 그 의인화하고 진정으로 교훈을 삼고 내 삶에 깊이 끌어와야 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다 이해 없이 세상에서 그 크게 돌고 도는 나그네 인생 뭐 이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해 없어. 그리 하다가 그죠? 점점 진보를 이루어감으로써 점점 농축되어져. 더 고밀도화되어져. 그렇게 회전반경이 저기 마침내 그 과정을 그죠? 어제 그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죠? 그 온전의 그 범주 그것이 확장을 이루게 됨으로써 이제 전혀 다른 경제로 나아가게 되죠. 탑의 최상층 최꼭대기 그 참 하나 그죠? 이로써 그동안 그 수고로운 세상살이 그러한 속에서 그 속에 가장 본질적으로 자리한 거기에 도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의 도가 본인에게 착 하고 달라붙게 된단 말이에요. 이로써 도를 달성하게 돼. 그죠?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해탈. 그래서 세상에 온갖 수고로움, 이게 돌고 도는 세상에 온갖 수고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딱 닿았다.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해탈이면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게 상구벌이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위로 갈 게 없죠. 그러니까 어째요? 자연스럽게, 가장 자연스럽게 내려가지는 거예요. 내리사랑. 이게 하와중생이죠. 그죠? 그래서 해탈을 이룬 그는 내리사랑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다시 깊이 내려옴으로써 대각 여기가 해탈이라 하고요. 이게 본래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걸 해탈이라 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내리사랑으로 내려옴으로써 대각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게 되어져요. 해탈, 대각. 여기 탑 하나가 딱 말해주는 거야. 그죠? 아, 참 멋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째요? 이거죠. 시옷이죠. 그죠? 네. 야, 우리 한글의 시옷이요. 정말 멋지죠, 정말. 그래서 부호라니까요. 하늘 뜻 그대로를 담은 가장 최소화된 표현. 우리 한글. 그죠? 자, 모두다. 그러면 요거까지도 이해했다. 뭐 이것도 필요 없고. 그죠? 자, 이게 시옷이에요. 이게 시옷. 그러면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옷은 뭐냐면 모두 다예요. 이 시옷이. 이제 왜 시옷이 모두 다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 요거는 점 하나니까 모두는 이제 알겠어. 근데 모두 다니까 이제 뭐 이렇게 두 개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게요. 여기 또 굉장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요 두 개가 있어야 시옷이 되는데. 그죠? 자,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모두 다니까 물질 세상 개념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물질 세상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게요. 자, 물질 육신, 내 물질 육신. 자, 머리에는 온갖 회로가 짜여져 있죠. 이게 뭐지? 그 뉴런, 그 신경세포 뉴런이 가지고 이게 전기적 펄스에 의해서 전기가 이거 스파크가 빡 일어나면서 이게 그렇게 하고 전달이 돼요. 이게 또 다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띄어져 있어. 그래서 바다닥 해가지고 쫙 이렇게 이어지고 그야말로 뇌의 신비예요. 그게 요 안에 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뭐 해가지고 각각 기능 이런 것이
아주 촘촘하게 반도체 회로보다도 더 촘촘하게 그 고밀도로 쫙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겨우 부피는 뭐 요만하다 쳐요. 제 머리 요만하다 치면 요만하다 치면 되겠잖아요. 이것이 이 전체를 움직여요. 그죠? 아예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건 여기서 결정을 해서 이 G 명령 체제가 일사불란하죠. 그죠?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불타고 있네요. 어쩌다가 내 손이 거기에 다가갔어요. 아이고 굉장히 뜨거워요. 자 손을 빼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세요. 휴 살았다. 자 이거를요. 이거를 우리 몸을 어떻게 하냐면요. 뜨거워. 아 살았다. 이걸로 끝내는 거야. 순간적으로 전자동 초고밀도 직접회로가 형성이 돼 있거든. 여기에서 그러면 입 움직여야죠. 살았다. 입 움직여야죠. 팔 움직여야. 팔 움직이려면 이 신경 이게 따라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명령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죠. 그다음에 뜨겁다, 차갑다, 어중간하다, 괜찮다, 견딜만하다 이것을 감별할 수 있는 감별 센서가 그래서 그 뭐라지 말초 신경, 말초세포를 이것들이 온 몸에 다 있어요. 우리 몸이 뭐라 그랬어요? 자명종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울리는 종이다. 자명종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딱 구비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한 20분에 걸쳐서 그렇게 되냐면 안 그래요. 그냥 찰나. 어떻게 하다가 쭉 뻗을 때 휴 살았다 끝.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렇고요. 교과서가 있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왜 필요해요? 교과서 있으면 됐지.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이론이라는 게 있고 실제라는 게 있죠. 이론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요걸 풀어야 돼. 요거는 요 말이고 요 말이 요거이고 요건 이걸로 연습 문제 해볼까? 이걸 이해했는지? 요건 요 뜻이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대강의 줄거리고 이거는 우리 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의미야.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죠. 이렇게 딱 집적되어 있는 회로와 같은 거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중간 가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이들한테 그걸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4계절 밤낮 이것도 이 물질 우주에는 합법칙성이라는 것이 조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의해서 어김없이 365일 되면 1년 24시간 되면 하루 그죠? 어김없이 밤과 낮이 찾아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는요. 세상에 그 물질 개념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가 조밀이에요. 또 하나는 조리인 거예요. 조밀과 조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DNA 이게 거의 설계도잖아요. 이거 굉장히 조밀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AGTC 이게 GTAC든 뭐 정확히 이제 거기에 다르죠 설계가.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누구는 나는 검은 머리 아니고 싶어도 검은 머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백발이 아니 뭐지? 금발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금발로 태어나는 거예요. 난 대머리 안 할래. 아무리 애걸 먹거려도 DNA가 그런데서 근데 대머리가 되는 거 있어. 일상 넘어가면. 조밀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조리 있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그 뭐 온갖 센서며 반도체 칩이 전자장치 이런 것들이 조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이 공동 작전을 펴서 지구촌으로 밀 수 있잖아요. 조리 있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속도도 조절하는 데 따라 그게 그 완급도 거기에 맞게끔. 안에 온도도, 먼지 차단도, 뭐 햇빛 뭐 이런 것도, 그 안락함도, 의자의 각도도, 그 조밀하게 되는 거기에서 그 전자장치 이런 거 조밀하게 되는 이것이 조리 있게 각각 기능으로 이게 풀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밤과 낮도 그랬죠. 밤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조밀에 해당해요. 그래서 밤에는 자요. 자면서 꿈을 꿔요.
이게 실은 다 뭐냐면 조밀하게 무엇인가가 새로 도모되는 거예요. 짜지는 거예요. 구성되고. 그래가지고 낮은 어째 조리 있게 살아가죠. 대명천지에서 와 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다라 그랬죠. 여기가 모든이고 모두 다의 구성 부분인 거예요. 조밀과 조리는. 그래서 시옷에서 이쪽 왼쪽에 해당하는 축이 조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예를 들면 사과로 치면 사과 씨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아름드리 나무도 결국 그 사과 씨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조밀함이 조리 있게 펼쳐진 거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축이 조리예요. 그래서 모두 다, 즉 물질화되어 있는 모두 다는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옷도 보세요. 여기 얼른 물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물이 스며들겠어요? 특히나 요즘 방수복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조밀하게 짜여졌거든. 한 올 한 올이. 그러면서 얼만큼 조리 있게 되냐면 보세요. 겨드랑이, 이 품, 여기 목, 이게 조리 있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물질화된 모든 것은 조밀과 조리 두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드마카 보세요.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양이 조리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다 그래요. 스마트폰 얼마나 조밀하게 내부로 들어가면 돼 있겠어요. 그것이 사진을 찍을래요 하면 사진으로 조리 있게 영화를 볼래 하면 영화가 쭉 나오고 책박사님 하면 쭉 책박 네 말씀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나 봐요. 아이고 시옷 하나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시옷이 그죠? 새 중에서 시옷이 모두 다입니다. 여기가 모든 여기가 요 두 개가 모두다. 요거 두 개는 왼쪽이 조밀, 오른쪽이 조리.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정확하게 한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요렇게 마주보는 거울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쪽 조미 이게 왼쪽이 되는 거죠. 이쪽이 오른쪽 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어서도 왼쪽은 조밀축에 해당해요. 오른쪽은 조리에 해당하고 이 두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밀과 조리 좀 더 쳐주는 게 조밀이죠. 조밀. 왜냐하면 그 조밀이 어떻게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 결과치가 확 달라지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왼쪽은 조밀함, 거의 무형의 축,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실질화되어 있는 유형화, 물질 세상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양손이 있다고 하는 왼손 있고 오른손 있고 조밀함의 손, 조리 있는 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멋져요. 조밀한 다리, 이쪽 왼발, 조리 있는 발이. 그걸 다 통제, 관리, 지휘, 통솔하는 게 모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